그 탈북어민 2명이 다른 1명, 3명이서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를 했다. 그렇게 잔혹한 흉악범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풀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북송시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전제, 이 사람들이 과연 흉악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배를 조사한 검역관 농산부, 농림수산부인가요? 네. 네, 그 검역관이 2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혈흔을 보지 못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2가지 질문했더라고요. 혈흔을 봤느냐? 2번째는 흉기를 봤느냐? 배 안에서. 흉기도 보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 배도 뭐 청소를 했다고 되지 않았었나요? 뭐 예전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주장했냐면 배에다 페인트 칠을 해서 뭐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통일부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국정원에서는 혈흔 정도가 있었다고 혈흔이 발표했어요. 있었다고 발표를 근데 했었죠. 막상 그 배를 본 네. 검역관은 네. 나는 혈흔 본 적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설령 흉악범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고 먹듯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게 전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 흉악범인지조차 명확하게 조사되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배가 확보가 됐으면 거기에 증거가 안 나올지라도 배를 수색하고 찾아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하는 조치는 당연히 진척이 됐었어야 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고 법정에 세워봐야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미리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아니 뭐 다른 의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선의로 봐도 미리 지레짐작해서 판단을 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북한으로 돌려보내 버려놓고 이거 재판 가면은 무죄 받을 게 뻔하니까 저 흉악범들을 사회에 그런 무죄 받았으면은 풀어놔야 되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배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혈흔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6명을 죽였다. 라는 이 주장 약간 모순돼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이 주장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가서 그 배에다가 그 2사람 데리고 가서 니네 어떻게 죽였냐? 현장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혈흔도 안 남게 죽였냐? 이거를 생생하게 재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죽였기 때문에 혈흔이 안 남았구나 라는 거를 국민들이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뭐 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현장 검증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페인트로 혈흔을 지웠다고 하는데 그 좁은 배에 저는 18명이 타고 온 것부터가 참 미스테리한데요. 그렇죠. 페인트를 그 16명의 혈을 다 지울 정도로 보통 배에서 많이 싣고 다닙니까? 어선에? 19명이죠. 네. 그 배 19명. 아니 그게 페인트 한두 통으로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문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의혹이 꼬리를 물고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만약 대한민국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면 엄청난 비판이 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탈북 어민에 대해서는 뭐 하나 100%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여전히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이나 다름없는 그냥 사형도 아니고 고문 후 사형이라는 극악한 조치가 내려질 게 뻔한데 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시행해 준 거예요. 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배는 사흘 조사하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북한이 달라고 하니까 쌩 돌려주고. 그냥 실무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북송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판단은 설령 옳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실무로 하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북송을 결정한다면 그 전에 최대한 우리가 조사할 만큼 조사했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기록으로 남겼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근데 그게 왜 없을까? 상식적으로. 나중에 후환을 대비해서라도 그렇죠. 그걸 남겨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5일 만에 북송이 됐고 실제 조사는 3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북송이 이루어졌고 그 북송까지
준비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들은 뭐 실수로 넘어왔거나 본인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 보신 것처럼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찧을 정도로 나 못 돌아가겠다고 하고 귀순 의사가 있다고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부 보고서에서 누락시키면서 자기들이 최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 군의 어떤 이 선박 납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너네는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고 낙인 찍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고요.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어선이 NLL 경계 세역을 넘어오기 전부터 우리 안보실이나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북송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세워두고 있었다라는 증언이나 그 당시 진술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NLL을 넘어오기 전에 근데 그걸 어떻게 SI 결정을 정보로 하죠? 이 북한 측에서 뭐 이런 배를 쫓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런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조사 기간 자체가 요식 행위였고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빨리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진짜 흉악범이었으면 그 흉악범을 돌려보냈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배는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혈흔이 낭자하니까 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배는 갖고 있어야죠. 배를 제일 먼저 돌려보냈다. 아니 그 혈흔에 대한 사진 한 장 안 찍어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그러게 돼요.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요 한국 정부에서 흉악범이 맞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배를 인멸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 북한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페인트로 혈흔을 덮은 게 아니라 네. 배를 돌려보내서 증거를 인멸한 거죠. 네.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어떤 사이드 이펙트, 나비 효과를 낳았냐면 참 가슴 아픈 건데요.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던 2019년까지는 연 한 1000명 이상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공개되고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을 거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교양 자료라고 해서 엄청 선전선동에 쓰였을 겁니다. 너네 탈북해봤자, 한국 가봤자 잡혀서 이렇게 끌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위축되겠죠. 2020년에는 4분의 1 수준, 220명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탈북민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이 되어서 탈북하려는 사람들, 또 탈북한 사람들, 탈북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위축시키고 공포에 몰아넣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생명과도 관련된 사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북한을 떠나서 자유와 인권을 찾아 탈북하려는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굉장히 큰 영향을 남긴 사건입니다. 지난 방송에 나왔던 김희연 세계 탈북 여성 무슨 연합회인가? 네. 거기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한 가면 뭐 하냐? 북한 북송될 텐데. 잡혀가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국까지 이제 탈출을 한 그런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말이에요. 지금 줄줄이 미국으로 미국에 있든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여행 비자를 받아갖고 미국으로 가갖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래요. 이분은 왜 갔대요? 근데 전 진짜 신기한 게요. 평소에는 음. 굉장히 반미 사상이 강한 분들이 왜 이럴 때는 다 미국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으로 유학 가세요. 중국으로 연수 가고. 참 이해가 안 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또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골절이 됐다 그러던가요? 복숭아뼈가 다쳤다. 네, 그러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또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인가?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건데 음.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들어와야죠. 뭐 나가는 거는 목적에 대해서 함부로 추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거는 시점이 늦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다가 진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처럼 안 들어올 거 아니면 빨리 들어오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범죄인 인도 조약, 뭐 여권 무효화 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또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날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망명 신청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치적 탄압을 할 것이다. 예?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 이래가지고 나를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주장할까요? 그 미국에서 또 누굴 만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계속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미국에서 혹시 무슨 정보가 있는 것인가, 예, 건드려야 될 정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나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 김현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직접 이 2명의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본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 아시겠지만 통일부는 주도권이 강한 부처는 아니었어요. 김현철 전 장관도 핵심 실세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전 국정원장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네. 본인이 대신 국회 나가서 장관이니까 말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 김현철 전 장관은 아마 억울할 겁니다. 음. 아니 그 정의용이랑 서훈이 다 시켰는데 나보고 왜 책임지라는 거냐. 그러나 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국정원이나 군의 그 당시 탈북 어민 북송이나 서해 피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원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자료 삭제, 정보 삭제 때문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고발당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A급 기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월북 공작, 그리고 이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만든 공작, 이건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서훈, 박지원 두 사람은 법적인 처벌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규명이 좀 간단해요. 법적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네. 그래서 아마 서훈 전 원장도 미국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출국 금지가 되어서 뭐 일각에서는 본인의 어떤 이 병을 핑계로 하기,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뭐 이 공교롭게 다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제기합니다만, 저는 뭐 사람 다쳤는데 그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 발목 부상을 핑계로 조사는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네요. 그 박지원 전 장관의 혐의가 전 원장. 서해- 네. 뭐라 그랬죠, 제가? 전 장관. 장관이라고 그랬나요? 네. 전 장관이기도 맞죠. 하죠. 전 장관도 맞는데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혐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거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이 야 그거 삭제하면 뭐하냐, 서버에 다 남아 있는데 내가 그런 짓을 왜 시키냐 이렇게 반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군 서버에서 원본 기록까지 삭제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그 서해 공무원 관련된 청와대 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직후에 군 서버에 남아있던 자료가 삭제되었다라는 게 그 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박지원 전 원장의 그 해명 또는 변명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항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우리나라 이 국정원이나 조사기관이 일을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나라고 궁금한 게, 이 배를 3일 만에 북한에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혈흔이 있었다면 이 혈흔에 대한 사실 한 장만 찍어놨어도 이 논란이 이렇게 안 커지죠. 찍어놓을 수가 없죠. 반대 증거가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진을 안 찍어놨다는 건 혈흔이 없었다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였다면 사진을 수백 장 찍어놔도 모자랄 텐데 그 사진 한 장 지금 안 남아있다는 게 제 개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개인의 상식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가 지금 지난주에 사진 공개하고 이번 주에 동영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게 통일부가 할 짓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영상 공개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영상에 새로운 사실이나 진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진에 있었던 거의 연장이거든요. 그럼 굳이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상황을? 근데 사실관계가 뭐 다른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든지 혹은 사진만 보고 사람들이 못 믿겠어 라고 했다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로서 영상을 꺼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사진으로 이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북송된 어민 2명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정말 가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안 믿겨져 가지고 추가로 입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런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행위를 통일부가 했다고 봐요. 하다가 안 되니까 영상까지 까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 공개는 필요 없었다. 예, 그 끌려가는 것, 그 상황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북송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는 그 사항들을 짚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적은 왜 뭐 다 안 걸 또 까냐 이거보다는 남북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일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통일부가 할 일이 맞냐? 이 부분이 포인트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다가 안 되니까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면 하다가 안 되니까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 영상을 굳이 까는 거는 대중선동을 위한 거 아니냐. 어, 그런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거는 불필요한 거였다. 뭐 굳이 필요한 행동도 아니었고 그 과정을 살피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로서 일어난 거잖아요. 끌려가고 막 이렇게 자해하고 했던 것은.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과정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가 통일부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영상이에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보관해두고 있었던 것을 이거는 현지에서 동향을 살피는 게 직원의 업무기 때문에 입수를 해서 이제 통일부 차원의 정보로 삼은 거죠. 조금 네. 지나서. 근데 이런 입수 과정이나 경위도 그것이 결국에는 그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찾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이거는 현명하지 않은 행위였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저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지지율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뉴스가 나왔으면 더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게 중대한 그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고 저는 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게 국격이죠. 흉악범이라도 문명 국가고 선진 국가라고 하면 그 사회 시스템 내에서 그거를 해소하는 게 그게 선진 국가지. 그거 뭐 저 흉악범이라 해서 추방해 버리고 특히 우리 국민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그게 선진 국가고 문명 국가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인데 말이죠. 이게 그 국민의힘이 원하는 만큼 이슈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권에서 정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지금 민생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민생 행보를 하지만 정부가 단 하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도 있었을 사람들의 생명권이나 최소한의 법적 보호권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내팽개친 사건 이런 사건을 그냥 방관하고 묵인해주게 되면 또 다른 때에 우리 국민들이나 탈북자들의 권리나 생명이 또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누군가 절박하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국민의힘 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태영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 등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에서 태영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을 최고위 회의에 참여시켜서 여기에 대한 특별 발언이나 브리핑을 하게 하는 것 그런 다양한 수단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생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문제지만 민생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이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게 자가당착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페스카마오 살인 사건을 변호하면서 뭐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그 전에도 활동했습니다만 그게 페스카마호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조선족 선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럼 이분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설령 이 선상에서 살인사건을 일으켰다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할 권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다 내팽개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치권이든 역사든 앞으로 두 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으로 수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의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제물로 바친 것이다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뭐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는 또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하는데 하나 더 갖다 붙였죠. 네. 인사참사를 같이 하자. 네.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보통 때는 국정조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특히 수사 중인 사안이라든지 여기서 뭘 특별히 밝혀내는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안보라든지 보안 이런 것과 연결이 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혹은 언론 앞에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비공개로 하고 밀봉해 둘 거냐? 이걸 봤을 땐 저는 국회가 그나마 그 회색 지대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한 기관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국정조사 필요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국정조사에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실 인사 채용 문제 뭐 이런 거 지금 같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국조나 특검 이야기 나올 때 정치권이 자꾸 바터하는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는 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배가 될 때 이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특정 사안이 어느 정당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야 이거 우리 불리하니까 너네가 불리한 것도 하나 해 라고 거래하듯이 하는 건 이거야말로 구태정치고 협잡이다. 이 사안이 문제가 심각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 특검이나 국조하는 거고요. 저 사안이 정말 국민적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의혹이 커지고 중차대한 문제면 그건 그거대로 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그렇게 뜻이죠. 지저분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정조사가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